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수군사작전의 시작과 전개 상황, 그리고 언제쯤 마무리될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50만 이상의 강력한 상비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 가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미국은 8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국은 바흐무트의 요새화를 도왔습니다. 옛날 우크라이나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 험비나 제블린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제블린을 제공한 것은 특수군사작전 이후가 아닙니다. 그 훨씬 전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대체로 30만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이 병력은 별로 손실이 없습니다. 초기에 키예프 방향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을 때만 보였고, 대부분의 전투는 바그너 그룹과 돈바스 공화국군이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위해 포병 전력과 항공 근접 지원 정도를 수행해왔습니다. 물론 최근 접촉선에서 러시아 각 군구의 병력들이 활약하고는 있지만 이는 전체 전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병력은 나토와 있을지도 모를 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지난해 9월 키예프 주변부와 하리코프에서 철수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병력이 3배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나흘 만에 점령한다고 했는데 전쟁을 질질 끄니 졸전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 측은 기한을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집단 서방이 러시아가 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 놓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를 며칠 만에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입니다. 영토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이루면 영토 점령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것과 비교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 파리로 쳐들어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조포스탈에 있는 마리오폴, 그리고 철저히 요새화된 바흐무트를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받습니다. 마리오폴의 아조포스탈 해방은 비나치화의 상징입니다. 또 바흐무트 해방은 비무장화의 상징입니다. 이제 자포로제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실패한 반격으로 특수군사작전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싸울 병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납치해 대포밥으로 만든 국민수가 20만 이상인데 거의 고갈됐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조차 러시아가 일단 드네프로 강을 건너 공세를 시작하면 72시간 내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는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이면 우크라이나 분쟁 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도 전세가 결판 났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예지 능력이 있었던 러시아 정치인 지리노프스키는 오는 9월 19일 특수군사작전이 종료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전쟁이 2022년 2월 22일 발발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특수군사작전 개시일이 24일이니 이틀 차이로 빗나갔다고들 하는데 복귀해보면 그의 예측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매우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의 공식 개시일은 24일이지만 움직임은 이미 이틀 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불가리아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반가도 이가 5신 날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지리노프스키가 예언한 2022년 2월 22일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이 정확하니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흐름 자체는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